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얼마 전 오세훈 시장이 강북권 대개조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이런 도시 대개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전에 2월 달에 서남권 대개조도 발표를 했겠지만 이번에 나온 강북권 대개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파급력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강북권 대개조의 내용을 보면은 서울시 의도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북권 대개조의 가장 큰 서울시 의도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 쾌적한 주거 환경, 두 번째가 미래형 일자리,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쾌적한 주거 환경에 있어서는 첫 번째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택지 개발 지구 등을 개발하겠다는, 즉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하고 또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재개발 규제 완화죠.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동안 재개발이 좀 어려웠던 지역들, 예를 들면은 뭐 접도율이라든가 노후도가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사업성이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노후도 이외에 충족하지 못했던 그런 지역들 자체에 재개발이 좀 불가능한 지역들을 재개발 규제를 완화를 통해서 재개발이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내용.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겠다, 부동산 시장을 공급하겠다, 이게 첫 번째 주된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거점 개발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겁니다. 거점 개발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강북권에는 대규모 뭐 차량기지라든가 아니면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강북권의 부족한 상업지역 총량제로 걸려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늘려가지고 이 상업지역 늘어난 부분을 업무지구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 내용인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거점 개발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그래서 강북권이 또 한 번 다시 한번 도약하게 만들겠다,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것처럼 강북권 대개조 자체가 대개조가 될지 아니면 뭐 변신이 될지,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건축 규제 완화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을 때 재건축 규제 혁신으로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까지 얘기를 했죠. 상계라든가 중계라든가 월계동, 그리고 뭐 본동이라든가 창동 또는 신내동이라든가 방학동, 뭐 이런 지역들을 얘기했는데,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30년이 초과된 노후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년이 넘어가면은 안전진단이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전진단이 통과 없이 재건축이 가능한 그러한 규제 완화는 없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내용 조금만 밑에 본다면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 시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올해 1월 110 대책 때 나왔던 내용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10 대책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자, 110 대책 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노후계획도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안전진단 면제, 뭐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뭐 이렇게 해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가 혜택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안전진단이 없다는 내용이 아니라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된다,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이 통과되어야지 재건축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 된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없이 재건축이 추진되지는 않는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안전진단 통과 없이 뭐 조합 설립인가라든가 재건축 사업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 시행인가 되기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는데 안전진단 통과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은 스톱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 자체가 스톱입니다. 안전진단이 통과될 때까지 재건축은 계속해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가 맞으면서도 규제 완화가 아닌 겁니다. 결국에는 안전진단은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재건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완전한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단축시켜준다, 이 내용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발표한 게 뭐냐면은 패스트 트랙 신통 자문을 적용하여 신속히 추진하겠다.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 절차라든가 신속 통합 자문 병행하겠다. 또 기존의 신속 통합보다는 1년 정도 단축하게 하겠다, 이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안전진단 통과
통과되고 재건축이 진행되던 내용 자체를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뭐 사업 시행인가 전에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해라 이렇게 해서 사업 속도를 좀 빠르게 하겠다 이 내용하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즉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 물론 안전진단이 사업 시행인가까지만 받으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긴 하지만 좋은 규제 완화책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안전진단은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통과되지 않고서는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말한 부분은 좀 어폐가 있다. 안전진단은 무조건 통과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재건축 규제 완화 중에서 이 재건축 규제 완화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많은 분들이 오해했는데 안전진단 없이 30년만 넘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정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재건축 규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혜택입니다. 지금 현재 뭐 상계동이라든가 중계동, 뭐 하계동 아니면은 창동이라든가 월계동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노후된 오래된 주공 아파트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용적률도 어느 정도는 꽉 차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 용적률이 작은 그런 아파트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업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노원구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창동이라든가 월계동 이런 지역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강북권 대개조에서는 재건축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줬는데 어떤 식으로 혜택을 줬냐? 그동안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1.2배까지 상향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즉 사업성을 높여주겠다. 그러면서 역세권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종상향을 통해서 준주거까지 종상향을 해주면서 용적률에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대 용적률 자체 1.2배를 적용하게 되면은 기존에 뭐 용적률이 280%에서 300% 늘어나던 부분이 지금은 360%까지 늘어난다라고 해서 용적률의 혜택을 줬는데요. 이 부분 또한 또 110 대책에 나왔던 내용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10 대책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10 대책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나와 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통합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 용적률 100% 상향 그리고 준주거까지 최대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서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겠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이 얘기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110 대책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 오세훈 시장도 재건축 시장에도 어느 정도는 적용시켜 주겠다라고 했는데 자 110 대책 즉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나왔던 내용은 선도 지역으로 적용돼서 자 종상향을 통해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됐을 경우에는 최대 용적률 500%까지 올려주겠다. 그러고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 역세권이 아닌 오래된 아파트들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선도 지역에 적용되는 그런 500%까지 적용되는 용적률이 아닌 기존 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늘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반 분양분을 늘려가지고 사업성을 높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 제가 초반에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적률 자체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자 어떻게 보면 선도지역으로 해서 용적률이 최대 뭐 150%까지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용적률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역세권 지역이 선도지역이 아니거나 역세권 지역이 아닌다면은 1.2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용적률에 어느 정도는 공공기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보면은 구간별로 1구간, 2구간 나눠가지고 1구간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40%, 2구간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70%까지 공공기여를 해야 됩니다. 즉 임대주택을 짓거나 아니면은 뭐 녹지공간을 확보하거나 이렇게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대부분 이제 임대주택을 짓겠죠. 그러면은 용적률 자체가 기존에 1.2배를 준다면은 뭐 300% 될 게 360%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용적률 그 60%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구간별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늘어난 용적률의 뭐 50%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용적률의 혜택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지금 현재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재건축이 추진되는 것 중에 조금 이슈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이슈가 뭐냐면은 추가 분담금입니다. 뭐 상계중흥 5단지 같은 경우에 추가 분담금이 5억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이슈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용적률이 뭐 상계중흥 5단지를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추가 분담금 5억인데 이걸 만약에 용적률을 늘려가지고 일반 분양분을 좀 늘려준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을
짓고 난다면은 늘어난 용적률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친다면은 일반 분양분을 그만큼 많이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돌아온 수익은 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합원들한테 돌아온 수익 자체가 과연 어느 정도나 될지 의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 도시계획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추가 분담금이 5억 정도 나왔으면은 아마도 일반 분양분이 그만큼 늘어난 용적률만큼 늘어난다면은 이 추가 분담금 자체가 한 20%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추가 분담금이 5억이었는데 이게 용적률 1.2배 늘려가지고 사업성을 늘려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추가 분담금이 뭐 4억 정도로 1억 정도 떨어지겠죠. 20% 내려가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계 주공 아파트들 가격을 한번 따지고 보면은 지금 현재 한 4억대 5억대 선에서 상계 주공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분담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4억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내 돈이 투입되는 자금 자체가 봤을 때는 9억 돈이라는 금액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상계 주공 아파트들 중에 재건축이 끝난 게 상계 8단지입니다. 포레나 노원인데 여기 지금 30평대 아파트 시세가 12억대 초반 중반 정도 갑니다. 그리고 한참 높았을 때는 13억이 넘어갔었는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가격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9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갔는데 새 아파트가 됐을 때 12억 13억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은 돌아오는 나한테 투자 수익 자체로 봤을 때는 한 3억대 4억대 조금 더 높아간다고 하더라도 5억대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런데 상계주공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가 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다른 아파트들도 분명히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상쇄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9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갔는데 12억 13억짜리 아파트가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한테 돌아온 수익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오세훈 시장이 강북권 대개조를 발표를 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리고 혜택을 줬는데 저는 규제 완화도 미미하고 혜택도 미미하다고 얘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하나 어찌됐든 수익이 3억에서 4억이라는 금액이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재건축의 가장 큰 규제 중에 하나가 남아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입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됐든 간에 한 3억에서 4억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3억에서 4억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재건축 아파트다 보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금액대별로 나눠서 2억 8천까지 뭐 10%, 20%, 30%, 40%까지 나눠져 있긴 하지만 2억 8천 이상은 50%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고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냈을 때는 한 25%에서 30%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3억에서 4억이라는 금액이 수익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한 30%, 40%, 많으면 40%까지 되겠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로 납부를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수익 자체는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보유 기간에 따라서 감면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별개로 친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재건축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즉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광부권 대개조의 재건축 규제 완화 또는 혜택 자체가 굉장히 작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수익으로 과연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뭐 이런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들 자체를 투자로서 매수를 할까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가 될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강북권 대개조의 재건축은 조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의 재건축 시장은 조금은 많이 왜곡돼 있다. 규제 완화를 할 거면은 획기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뭐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이긴 한데 이 부분 자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없애버리던가 어찌됐든 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버리던가 아니면은 용적률의 혜택을 줬으면은 늘어난 용적률 혜택을 줬으면은 공공기여 부분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던가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던가 이런 과감한 규제 완화가 있지 않은 이상은 재건축은 활성화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강북권 대개조에서 재건축 시장은 대개조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강북권 대개조에서 주거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
재개발도 규제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자, 재개발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 규제 완화라고 했는데요. 재개발 규제 완화는 어떻게 보면은 저층 주거지를 개발을 함으로써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 즉, 오세훈 시장의 의도 자체는 뭐냐면은 그동안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들, 노후도가 조금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노후도 이외에 과소필지라든가 아니면 호수밀도라든가 접도율이라든가 이렇게 어느 것 하나를 충족을 못했을 경우에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들 자체를 완만하게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재개발 규제를 완화를 통해서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이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은 굉장히 효과가 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갈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강북권 대개조에서 두 번째 재개발 규제 완화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가 현행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도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노후 저층 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에 재개발 가능 지역이 현재 286만 제곱미터에서 800만 제곱미터로 약 2.8배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고요. 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자연경관지구라든가 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그래서 최대 높이 45m까지 높여주겠다. 고도지구는 45m까지 높여주고 자연경관지구는 3층에서 7층까지 높여주겠다,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이 발표된 내용 자체가 뭐냐면 120 대책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110 대책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노후도를 완화시켜주겠다. 기존 노후도는 67%에서 60% 완화해주겠다. 이 내용 그대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단 지금 현재 추가된 게 뭐냐면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 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하겠다, 이 내용하고, 두 번째로 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이런 고도지구라든가 자연경관지구가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인 재개발은 노후도를 무조건 충족하고 면적은 당연히 충족을 하기 때문에 노후도를 충족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호수밀도라든가 접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만 충족을 하면 됐었는데, 이거를 노후도를 낮춰줌으로써 일반적인 재개발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내용이긴 한데, 재개발 규제 완화도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후도를 완화해줬죠. 67%에서 60%로 완화해줬고, 당연히 일반적인 재개발은 면적 제한이 있는데 면적은 무조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호수밀도라든가 접도율이라든가 아니면은 과소필지라든가 이것 중에 하나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접도율을 완화해줬는데요. 기존의 4m에 접하고 있는 접도율 자체를 6m에서 7m로 확대시켜줬기 때문에 접도율 자체를 완화시켜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일반적인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도 재개발이 가능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든 아니면 국토부에서 진행하든 일반적인 재개발로 진행하는 사업 또는 일반적인 재개발이 지정된 사례가 최근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최근에 재개발 사업을 보면은 대부분 모아타운, 신속통합 아니면 역세권 재개발, 이 세 가지입니다. 즉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일반적인 재개발 노후도를 완화한 거는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적용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거는 하긴 하지만 접도율을 완화해가지고 일반적인 재개발이 활성화된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일반적인 재개발은 안 되겠지만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 역세권 재개발에 있어서는 노후도를 완화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좋아진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도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재개발은 그대로 똑같다. 지금 진행되는 일반 재개발은 없으니까 대신에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재개발이나 신속통합은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다, 이 부분입니다. 즉 서울시 입장은 모아타운 해라, 신속통합해라,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표한 게 뭐냐면 산자락 모아타운입니다. 자, 그동안 자연경관지구라든가 고도지구로 막혀있던 지역들, 이 서울시 강북권에 보면은 산들이 많죠. 북한산이라든가 북악산이라든가 인왕산이라든가 아차산이라든가 큰 산들이 많은데, 이 큰 산들 주변에 고도지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과거에 20m로 묶여있던 게 45m까지 늘어나 완화시켜서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된다면 최소 25층 이상 아파트로 지어지기 때문에 모아타운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산자락 모아타운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산이라든가 북악산이라든가 뭐 인왕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차산이라든가 이런 강북권에 있는 산들 주변 지역들을 조금 노려보면은 아마도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 이런 부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도지구 규제 완화, 즉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통해서 높이 제한을 해제해 줄 테니까 산자락 모아타운을 통해서 이런 지역들 자체는 모아타운으로 빠르게 재개발을 진행해라.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서울시 의도는 결국에는 모아타운을 진행해라 또는 신속통합을 진행해라.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겠다. 이 취지로 서울시가 발표를 했는데 강북권 대개조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재건축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대개조는 안 된다. 그대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재개발도 일반적인 재개발은 안 된다. 대신에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을 해라. 이 내용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안정적인 이 주거 공급 자체는 뭐냐? 모아타운 해라. 아니면은 신속통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도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지역을 먼저 미리 공략하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강북권 대개조 자체가 대개조가 아니라 일부분에 있어서만 대개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북권 대개조에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그리고 혜택을 통해서 안정적인 주거 안정화를 꾀하겠다. 주거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을 해라. 이 부분이 서울시 의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발표한 게 뭐냐면은 상업지역을 늘리고 거점 개발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요. 상업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강북권 자체가 이 서부권이라든가 동부권 자체에 상업지역을 늘리는데 특히 이 동부권 자체도 상업지역이 작긴 하지만 서부권 지역의 상업지역이 굉장히 작습니다. 다른 동부권이라든가 서남권이라든가 동남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비해서 한 3-4배 정도 상업지역이 작다 보니까 상업지역 총량제를 없애고 상업지역을 2-3배 늘리겠다고 했는데 아마도 늘어난다면은 서부권 지역의 그 상업지역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부권 늘어나는 상업지역 아마도 종상향을 통해서 상업지역으로 늘리겠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서부권 지역에서 조금 많이 종상향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 일자리 창출 두 번째로 본다면은 거점 개발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북권에서 거점 개발이라고 한다면은 이 많은 차량기지들이 여러 차량기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창동 차량기지라든가 아니면 신내 차량기지라든가 이문 차량기지, 청량리 차량기지 뭐 이런 차량기지들을 거점 지역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차량기지 자체를 복합 업무단지라든가 첨단 산업단지라든가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차량기지들 자체가 과거에서부터도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기본 계획들 자체가 24년도 또는 25년도까지 해서 기본 계획이 나오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거점 개발, 특히 차량기지 개발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자체는 강북권 대개조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또 어떤 부분이냐면은 역세권 개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의 복합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상암 DMC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상봉 망우역 일대 이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왕십리역 역세권 개발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점 개발, 차량기지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자체는 이미 진행되는 지역들도 있고 앞으로 진행될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진행될 지역들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올랐겠죠. 특히 청량리역 주변, 청량리역도 역세권 개발이 되기 때문에요. 청량리라든가 광운대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들이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이 역세권 개발이 될 지역들, 상봉 망우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왕십리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으로 이 진행이 된다면은 주변 부동산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고 이 거점 개발, 차량기지 개발도 개발되는 지역들 본다면은 창동 차량기지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신내, 이문, 청량리 차량기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창동 차량기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도는 기본 계획이 나와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나머지 뭐 신내라든가 이문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거점 개발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면 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체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강북권 대개조에서 정책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발표한 거점 개발을 통해서 차량기지 개발이라든가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2024년, 25년도에 기본 계획을 세우고 빠르면 25년도부터 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자체는 아마도 26년부터는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움직인다면은 조금 굉장히 좋은 부동산을 먼저 선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강북권 대개조를 한번 조금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마다 보는 시각은 틀리겠지만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 많이들 활성화된다고 많이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서 오늘 이렇게 강북권 대개조, 오세훈 시장의 발표한 강북권 대개조의 내용을 조금은 비틀어 봤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강북권 대개조가 제가 보는 시장은, 재건축 시장은 그렇게 영향이 미비할 거다, 강북권 대개조가 아예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재개발 시장에 있어서 일반적인 재개발은 어렵다, 대신에 모어타운을 내라,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하였고요.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